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개막했습니다. 34개 나라 323개 합창단이 오는 13일까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노래합니다. 양양공항에 새 항공사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양양 김포행 비행기가 뜰 예정입니다. 지사장이 관용차를 이용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쳐오다 물의를 일으킨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에서 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릉의 젖줄인 남대천 수질이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합창축제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개막식이 열리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한표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세계 합창 대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 강릉 아레나에는 개막식을 보러 온 구름 관객들로 가득합니다. 전 세계 34개국 8천여 명이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데요. 그만큼 규모도 크고 성격도 있어서 이번 대회는 세계 최고의 합창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러 온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 합창단이 깜짝 공연을 마련했는데요. 강릉 산불 이재민을 위해 위로의 합창 공연을 준비한 겁니다. 강릉 세계 합창 대회는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가량 진행된 뒤 오는 13일 이곳 강릉 아레나에서 폐막하게 됩니다. 독일 인터쿨투르가 주관하는 세계 합창 대회는 말 그대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00년 오스트리아에서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부산에서도 열렸는데 당시에는 세계 합창 올림픽으로 불렸습니다. 각 28개 부문의 오픈 경연, 챔피언 경연이 펼쳐지고 합창 전문가의 코칭과 평가를 받는 비경쟁 평가도 열립니다. 거리 퍼레이드, 세계 합창총회와 워크숍 등도 강릉 곳곳에서 진행돼 대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입니다. 축하 콘서트는 이미 전석 매진인데요. 4일 시립합창단, 7일 도립무용단, 10일 국립합창단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취소편은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최종 승자를 겨루는 경연의 경우 오픈 경연은 6일과 12일, 챔피언 경연은 7일과 13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레나에서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전쟁으로 폭격이 빗발치는 우크라이나의 소녀 합창단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 경포 지역을 찾아 평화의 노래로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조만 남긴 채 새까맣게 타버린 한 펜션.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될 때쯤 단체복을 입은 소녀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강릉 세계 합창대회에 출전하는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 합창단입니다. 강릉 대형 산불 소식을 듣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Для всіх постраждалих хочемо сказати, щоб вони ніколи не втрачали надію і віру у Господа Бога. Все відновиться, все буде добре. Ми це знаємо на своїй власній досвіду.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지하 대피소가 있는 건물에서 연습을 이어갔고 경고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소에 내려갔다. 잠잠해지면 다시 연습실로 향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집과 생명, 영혼이 파괴되는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한국에서 공연해달라는 요청은 소녀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Ми сподіваємося, що завдяки відродженню української музики, української пісні в кожній із нас з'явиться надія на відродження української нації, тому що ми сильні, вільні і незалежні. 우크라이나 보그닉 소녀 합창단은 세계 합창대회에서 전쟁의 아픔을 노래할 계획이지만 강릉의 산불 피해 현장에서는 보다 밝은 곡들로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한창 원상 복구 중인데 사실 실상 많이 힘들고 있는데 이때 또 때마침 이렇게 해갖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소녀들은 전쟁이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 속에서 평화의 노래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비행기 운항이 한 달 넘게 중단된 양양공항에 새 항공사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항공사는 이르면 이달 안에 양양 김포행 비행기를 주 10회가량 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공항에 새로 비행기를 띄울 계획인 항공사는 하이에어입니다. 하이에어는 울산의 거점 공항으로 삼은 소형 항공 운송 사업자입니다. 현재 50인승 비행기 ATR-72-500기종 넉 대로 울산과 김포, 제주, 전남 무안에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이에어는 오는 26일쯤부터 양양공항에서도 50인승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 비행기로 양양 김포 노선을 주 10회 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화물을 강원도로 실어 나르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강원도와 실무 협의를 마쳐 공식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는 또 다른 항공사와도 양양행 노선 유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저가 항공사들을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플라이강원의 운항 재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새 주인 찾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 10여 곳 가운데 실제 인수 의향서를 낸 건 2곳. 그런데 인수 금액에 이견을 보여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플라이강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투자를 유치해 항공기를 띄우지 못하면 비행기 운항 자격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 매각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운항 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게 되면 일시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플라이강원 입장에서는 기업 매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불 꺼진 양양공항에 새 항공사 진출에 이어 플라이강원도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양양공항 활성화에 다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한 지사에서 한 간부가 직원들을 성추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은 지사장이 업무 시간에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를 쳐오다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는데요. 직원들은 당시 지사장이 간부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1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한국부동산원 강릉지사입니다. 퇴사한 한 여성 직원은 한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외근을 나갈 때 간부가 차 안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는 겁니다. 상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몇 번 그런 걸 겪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 남성 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계속 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강릉에 왔을 때는 5만 원 정도면 역 앞에서 상품매매를 드렸는데 요즘은 더 비싸졌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싶고. 참다 못한 직원들이 피해 사실을 상급자인 지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지사장이 인사원은 4월 초나 3월 말쯤 사실 그 전에도 인지는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해자와 분리 조치는커녕 공개적인 사과를 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사장은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을 본사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장은 최근 근무 중에 관용차를 타고 골프를 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혹시 도움을 요청을 했었나요, 지사장? 없었습니다. 도움 요청을 안 했어요? 예. 하지만 직원들은 당시 지사장에게 여러 차례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분들이랑 얘기하라고 말 자리도 만들고 하셨는데 그거 이상으로 진행된 적은 없습니다. 결국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들이 본사에 신고했고 그제야 해당 간부는 지난 5월 다른 지사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간부의 성추행 의혹과 지사장의 무마 의혹에 대해 외부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달 초 강릉 남대천 하구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해마다 5, 6월이면 반복되고 있는데요. 원인 분석을 위해 수질 검사를 의뢰했더니 강릉 남대천 하류의 수중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옇게 배를 뒤집고 죽은 물고기들이 하천 곳곳에 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엄청난 악취를 풍깁니다. 강릉 남대천 하류에서 물고기 떼가 폐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 10일부터입니다. 이렇게 4월에서 6월 사이
강릉 남대천 하구에서 물고기 떼가 폐사하는 일은 올해로 5년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해마다 이맘때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던 강릉 남대천 하구. 최근 비가 내려 조금 나아졌지만 주위는 여전히 악취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지 하면 의문점도 들고 매해년 이맘때쯤 되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수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운동하실 때마다 좀 불쾌한 느낌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기분 안 좋고. 이달 중순 황어떼가 집단 폐사하자 강릉시가 수질 검사를 의뢰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물고기가 폐사한 포남보는 바다와 아주 인접한 곳인데 물고기 호흡에 필요한 용존 산소량은 상류에 비해 30분의 1 수준이었고 총 질소는 4배, 총 E는 9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알루미늄, 비소, 염소이온, 황산이온 등 상류에 없던 물질들도 검출됐습니다. 물고기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는 거의 없고 수질오염도 문제라는 겁니다. 저층부는 현기성 상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며칠 이제 비가 오면서 일부 생활하수 유입도 저희가 인 농도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 남대천 하류 포남보 인근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걸까? 강릉 남대천을 흘러내려온 물은 바다와 수위가 비슷하고 하천 폭이 넓어지는 포남보를 지나며 유속이 갑자기 느려집니다. 흘러내리는 물의 양이 적어지면서 바다로 흘러나가지 못해 바닷물이 역류하고 여기에 하수종말 처리장 방류수와 생활하수 등이 고여 썩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건 하천의 어떤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는. 그래서 흘러주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다 역류하는 거지. 물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겨울부터 가뭄이 시작되자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오봉저수지로부터 남대천으로 하천 유지 용수를 방류하지 못했습니다. 강릉시는 앞으로 5개월간 강원대학교와 함께 강릉 남대천 용존 산소량 변화를 모니터링한 뒤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모니터링이 갈수기가 아닌 장마철에 이루어져 대책이 제한적일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최근 더워진 날씨로 하천과 계곡 등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요원과 구명조끼가 있어도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 위에 헬기가 떠 있습니다. 119 구급차와 구조 차량이 다리 위로 올라옵니다. 지난 1일 아침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40대 여성이 수색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수영 금지라는 안내판이 걸려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이른 시간에 물에 들어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계속된 비로 물이 불어나 유속도 빨랐습니다. 여기는 사고가 난 곳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데요. 제 뒤로는 무방비 상태로 낚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홍천강 상류에 있는 냇가입니다. 같은 날 저녁 이곳에서도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겁니다. 숨진 60대 남성은 술을 마신 채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을 거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술을 먹고 저기 우리 방가루에 앉아서 먹고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그랬어.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물에 빠져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람은 110명이 넘습니다. 60%는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계곡이나 강은 비가 오면 물의 속도가 빨라져 헤엄쳐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리 사각지대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거나 급류에 휩쓸려 사고가 났습니다. 유속이 다른 강보다 좀 빠른 편이고요. 그다음에 지형이 너무 울긋불긋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어두운 밤이나 술을 마셨을 땐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또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에만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개개인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과 제주, 세종, 전북이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업무협약에서 4개 자치단체는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과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 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공동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과장급 회의를 정례화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지역 교사들이 취임 1년을 맞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체제에 80% 이상 낙제점을 줬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신경호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도교육청 정책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교육감 1년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정평가가 81.1%에 달한 반면 긍정평가는 9.9%에 불과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 정책을 시행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느냐 여부에는 87.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더 높은 학력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중학교 80.2%, 초등학교 75.4%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연이어 선정돼 국비 28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 지역은 도시지역 지구로는 모두 5곳으로 강릉시 소돌, 동해시 안묵호, 태백시 호암동, 삼척시 흥전 1, 2, 원주시 봉산동 등입니다. 또 양양군 전진리, 고성군 광산사리 등 농어촌 지역은 11곳이 선정됐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로 안전과 생활, 위생 인프라를 확보하고 주택 정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회 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오징어 어획량은 762톤으로 지난해보다 272톤 적고 3년 평균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